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초보 탈출 5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앱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키오스크란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무인 창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요즘에는 식당이나 버스 터미널 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무인 창구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주문을 하신다거나 서류를 신청하신다거나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 키오스크 기계를 다루시는 걸 많이 어려워하셔서 앱 자체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용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키오스크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적응하실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점, 무인 민원 발급기, 교통 예매하실 때, 병원에서 접수하실 때 이 네 가지 상황에 맞춰서 각각 화면을 어떻게 누르시면 되는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화면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키오스크 실습을 위해서 새로운 앱 하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탈출 시간에는 처음으로 해보시는 건데요. 내가 필요한 기능을 새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홈화면에 있으시면 바로 터치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손가락을 홈화면에서 윗방향으로 드래그 해 주십시오. 윗방향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찾으실 수가 있고, 이때 해당 앱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글이나 또는 폴더 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폴더 속에 숨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터치하고 들어갈게요. 이때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또는 도서, 책까지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보통 앱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실 거예요. 자, 상단 검색창에다가 내가 찾는 기능을 그대로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계산기 기능을 찾는다 하신다면 계산기라고 입력하시고, 또 나는 나침반을 찾는다 하신다면 나침반을 입력하시고, 필요 기능에 따라서 앱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키오스크 앱을 설치할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 있나요? 직접 키패드로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음성으로 입력해 보십시오. 마이크 터치 후에 키오스크라고 말씀해 보세요. 키오스크. 자, 키오스크라는 단어 텍스트 입력하시거나 음성 인식으로 입력해 보십시오. 저처럼 키오스크 입력하셨다면 첫 번째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 보이시나요? 네, 이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버튼을 터치할게요. 새로운 기능은 설치되실 때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의 크기에 따라서 빨리 설치되시는 앱은 10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설치가 되고요. 또 스마트폰 내에 저장 장소가 충분히 여유 있다면 또 빠르게 설치됩니다. 크기가 큰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에는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설치하시다가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뜨신 분들은 꼭 바깥 공간 나가셔서 홈에 필요하지 않은 앱 있죠? 사용하지 않으신 앱을
하나만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키오스크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모든 분들이 앱 설치되는 시간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요, 아까 설치라는 버튼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열기라고 바뀌셨을 겁니다. 자, 열기 버튼을 터치해서 키오스크 연습용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현재 허용 나타나셨으면 허용을 반드시 터치해 주십시오. 2번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허용 버튼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폰 중에는 아래쪽 하단 부분에 허용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앱을 실행할 때마다 허용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현재 저와 설치하신 이 키오스크 체험 앱은요, 각각 키오스크 기능이 필요한 곳에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눌러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직접 매장을 가시거나 터미널을 가시거나 병원을 가셨을 때 비슷한 화면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직접 키오스크를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라는 이 단어 한번 터치해 볼게요. 현재 우리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은요, 패스트푸드에 있는 키오스크부터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키오스크까지입니다. 하나씩 연습해 보실 거고요. 패스트푸드점 이외의 식당이나 다른 곳에 있는 키오스크는 여기 보이시는 6가지 정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비록 지금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현재 직접 패스트푸드점에 가셔서 카페에 가셔서 또는 역에 가셔서 예매하시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메뉴를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스트푸드 눌러볼게요. 패스트푸드 터치하십시오. 패스트푸드를 터치하셨을 때 항상 해당 가게의 홍보 메뉴가 먼저 첫 페이지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눈에 띄는 메뉴가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당황하시거든요. 자, 반드시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또는 홍보 이미지만 보이실 때에는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자, 저처럼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 메뉴 선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안내 문구 나오셨나요? 네, 매장에서 식사하실 때 테이크아웃은 포장입니다. 가지고 나가다 라는 뜻이고 이 영어 단어가 한글로 적혀져 있지 않고 영어로 적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 봉투 모양의 아이콘 또는 사진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포장하실 때에는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나 또는 쇼핑 봉투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 식사와 테이크아웃 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모드로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테이크아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서 식사하시기가 어려운 환경이시죠?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연습해 볼게요. 터치입니다. 저처럼 터치하시게 되면 메뉴가 여러 개 나오면서 이때부터 키오스크 화면 누르기를 좀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거 없이 쇼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마트에 가셔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쇼핑 카트에다가 우유도 집어서 카트 안에 넣으시고 또 휴지도 집어서 카트 안에 넣으시고
물건 하나씩 집어서 카트 안에 넣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단지 화면으로 물건을 고르시는 것 뿐입니다. 마트에서는 손을 이용하셔서 직접 물건을 잡지만 우리 키오스크 화면에서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내 장바구니에 넣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 확실히 잡으셨다면 이제는 드시고 싶은 메뉴를 직접 찾아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패스트푸드점에는요, 단품이랑 세트라고 해서 아예 메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품 영역에서 고르실 때에는 햄버거 한 개만 고르실 수 있고요. 또 세트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도 세트가 훨씬 더 나가죠. 차례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단품 햄버거를 시킨다 라는 가정을 하셨다면 단품 메뉴를 터치하십시오. 자, 단품 메뉴를 터치하시고 키오스크 화면에서 여러 가지 햄버거 이미지가 나타나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 앱에서는 2개밖에 없지만 실제 매장에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은 햄버거를 단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해당 상품의 이름 보시고 햄버거 이름을 보시고 새우버거가 드시고 싶으시면 새우버거 터치하시고요. 또는 베이컨 버거가 먹고 싶으면 베이컨 버거 터치해 주십시오. 저는 통새우 버거를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터치 한번 하셨을 때 아래쪽 영역으로 제가 선택한 메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이때 마트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다시 빼시죠. 그것처럼 한번 골라놓은 물건은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실 때마다 주문 추가가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터치를 하셨다면 내가 터치한 개수만큼 햄버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개의 햄버거만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기존에 넣어놨던 햄버거 내역은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단품 해서 통새우 버거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또 혼자만 가셔서 메뉴 하나만 테이크아웃 하실 수도 있지만 일행분이 계셔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뉴 추가가 필요하시다면 위쪽에 세트, 단품, 사이드 이 항목 중에서 일행분이 원하시는 항목을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트 메뉴도 저는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상단에 세트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상단 세트 터치하시고 그 다음 다른 햄버거 세트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저처럼 한번 터치하시게 되면 2개의 햄버거가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 햄버거 단품과 세트 시킨 거 확인되셨습니까? 혹시 사이드 메뉴도 원하신다면 가장 위쪽에 사이드 메뉴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사이드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본래라면 누르는 이 개수만큼, 터치한 개수만큼 메뉴가 추가되는데요. 자, 저는 사이드 감자튀김도 눌렀고, 그 다음 단품 통새우 버거도 눌렀고요. 치킨 랩 메뉴도 눌렀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나 실수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메뉴를 선택하셨다면 삭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장바구니 추가입니다.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바구니에 고르신 제품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장바구니 추가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제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옵션 선택이 따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는 특히나 세트를 주문하셨을 때 세트 구성을 손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옵션 선택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튀김도 작은 사이즈를 먹고 싶은지 큰 사이즈를 먹고 싶은지 또는 감자튀김 말고요. 치킨 랩으로 대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바꾸실 수 있는 옵션이 1개, 2개 각각 사이드마다 전부 일일이 선택이 가능하세요. 저는 감자튀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체크하시고 음료 역시 콜라로 드시고 싶은지 오렌지 주스 드시고 싶은지 아니면 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콜라 말고 마시는 아이스크림도 우리 사이드 메뉴 교체가 가능하신데요. 이때 추가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메뉴 고르실 때 혹시 더하기 400이라던가 더하기 1000이라던가 이런 숫자가 보이신다면 금액이 원래 기본 세트 메뉴 금액에 추가된다. 추가 금액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오렌지 주스까지 해서 이렇게 사이드 메뉴 하나씩 다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겠습니다. 결제하기 터치. 결제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문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앱에서는 닫기 버튼 없는데요. 마지막 주문하셨을 때 또 만약 내가 고르지 않는 세트나 제품이 들어있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만 삭제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메뉴 완전히 확인하셨다면 드디어 결제입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예전에 하셨던 방식 그대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 전용 결제이기 때문에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적립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L포인트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면 포인트 적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로 바뀌어요. 그때 안내 문구에 따라서 카드를 입력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번호가 뜹니다. 패스트푸드점은 내 번호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영수증이 출력되면요. 주문 번호라고 해서 가장 아래쪽 하단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테이크아웃으로 우리 시키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450번 고객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들으시면요. 곧바로 가셔서 영수증이나 주문표를 주시고 햄버거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또는 식당에서 사용하실 때 키오스크 활용 방법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홈 버튼 터치해 볼게요. 왼쪽 상단 홈 버튼 터치해 주십시오. 패스트푸드와 카페 같이 식당은 비슷합니다. 선생님들이 포장으로 하실 건지 드시고 가실 건지 선택 후에 메뉴를 여러 가지 골라주시는 거 잘 아시겠죠? 그 다음 무인 민원 발급기 가겠습니다. 요즘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 받으시려면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셔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무인 민원 발급기 터치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주 찾으시는 서류를 메인 화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지적 토지 건축대장 이런 식으로 자주 쓰시는 이
서류의 이름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해서 화면 확대 메뉴가 따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 확대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 확대 메뉴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서 필요한 서류 이름을 잘 보시고요. 선택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터치하는 겁니다. 자, 터치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터치. 그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더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신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지 이 상세 서류에 따라서 다시 한번 터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터치할게요. 가족관계증명서 터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에 한해서만 인적사항이 출력된다. 형제, 자매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서 우리 민원 창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따로 형제, 자매의 인적사항까지는 필요 없다 하신다면 화면에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확인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이때 본인 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주민번호는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본인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의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 누르셨을 때는요. 정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 다 입력하시고 입력이 완료되신다면 주민번호 빈칸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터치할게요. 자, 지문 인식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엄지손가락 잘 살피셔서 정확하게 지문 인식기 안에다가 손가락을 입력시켜 주십시오. 자, 실제 기계로는 아래쪽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문 인식기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지문 인식 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터치할게요. 혹시나 본인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뜨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정확하게 힘을 조금 주시면서 지문 상태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인식 시키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인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상세와 일반 증명 중에 설정하실 수 있는 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저는 일반 증명서 누르겠습니다. 일반 증명서 터치할게요. 이때 상세 정보에 대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실 때에는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지 않으실 때에는 미포함,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직접 세부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함 저는 터치하겠습니다. 자, 부수 입력입니다. 한 장만 필요하실 때는 그대로 일부 확인하시고요. 나는 제출할 곳이 여러 군데다 하시면 제출하는 곳에 따라서 발급 부수를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터치하시면 발급 부수가 바뀌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에 따라서 금액도 당연히 달라지시겠죠. 자, 그 다음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면요. 실제로 무인 발급기에서 종이가 인쇄돼서 나옵니다. 예, 인쇄돼서 나올 때 이 입력하신 정보가 맞으신지 확인하시고요. 그대로 필요하신
제출처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는 기차역에서 표 예매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홈 버튼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 홈 버튼 터치하셔서 다시 한번 키오스크 선택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교통 예매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시는 앱은요, 열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또 유스케어 터미널, 다양한 터미널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통예매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기차 예매에 저희는 들어갈게요.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실제 터미널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표를 예매하실 건지 또는 미리 예매해 오신 분들에게는 표를 발급받을 건지 이 두 가지 상황을 물어보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현장 구매를 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터미널이나 이동수단은 반드시 출발과 도착지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출발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출발지 터치하셔서 아래쪽에 주요 역 있습니다. 주요 역 중에 선생님들이 출발하시는 곳, 유스케어라면 광주 유스케어가 위쪽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밑에서 찾지 마시고 주요 역이나 주요 터미널에서 찾아주십시오.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출발지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출발지 입력하셨다면 당연히 도착지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도착지 선택할게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저는 밀양 가보겠습니다. 밀양 터치하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이 키오스크 연습 앱에서는 우리가 주요 역밖에 볼 수 없지만 터미널에서 실제로 예매하실 때에는요. 가나다라 순서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역 밑에 가나다라 순 있으니까요. 광양을 가시는 분은 기역에서 찾으시고 인천을 가시는 분은 이응에서 찾으시고 가나다라 순서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터치할게요. 자, 출발과 도착지가 정확하게 입력 잘 되셨나요? 출발일 선택하겠습니다. 출발일 터치하셔서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날짜 구매하셔야겠죠? 오늘 날짜 선택하시고 시간대입니다. 시간대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명이 티켓을 예매하는지입니다. 승객, 좌석 선택입니다. 승객 연령과 좌석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터치하셨을 때 어린이와 경로, 어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차 티켓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와 경로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나이 기준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더하기를 누르시면 사람 추가이고요. 빼기를 누르시면은 사람 추가를 해제하시는 상태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사람 인원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령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터치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다 입력하신 거예요. 출발지와 도착, 그 다음 언제 출발할 건지, 몇 명이 출발할 건지 정보 입력 끝나셨다면 열차 조회하기입니다. 열차 조회하기 터치하겠습니다.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요. 버스 좌석표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현재 기차표 예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차표는 일반과 특실을 선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같은 KTX더라도 일반실로 갈 건지 특실로 갈 건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특실 한번 누를게요. 체크 되셨을까요? 체크 되셨으면 선택 완료까지 해보겠습니다. 선택 완료, 터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석을 드디어 고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순방향 좌석 보고 계신데요. 기차표를 예매하실 때에는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도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좌석은 자녀 좌석입니다. 다른 분들이 예매하신 좌석은 아예 터치할 수 없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창측인지 또는 통로 측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나는 창문 쪽을 가고 싶다 하시면 창문 쪽만 눌러 주십시오. 손가락으로 터치, 터치, 터치입니다. 혹시나 창문 쪽으로 가고 싶어서 터치하셨는데 마음이 바뀌셔서 다시 통로 쪽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일단 선택하신 좌석을요, 다시 한번 터치하셔서 저처럼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자, 취소되셨을까요? 예, 취소하셨다면 통로 쪽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인원수만큼 좌석을 잘 잡으셨다면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완료 터치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한 출발지, 도착지, 시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밑에 쪽에는 결제를 위해서 티켓 가격이 표시됩니다. 티켓 가격 확인하시고 카드로 하신다면 할부 가능하십니다. 자, 일시불 저는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제 누를게요. 결제하기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신용카드 결제 전용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신용카드를 기기 안에 IC칩 인식이 위로 될 수 있도록 카드를 맞춰주시고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고 기다리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승차권 발급이 됩니다. 기계 내부에 가장 큰 우리 안쪽에 통로 있습니다. 그 통로에 기다려 주시면 티켓이 발급되어서 나오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차 또는 터미널 고속버스 티켓 발권 키오스크로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홈 버튼 눌러서 바깥 공간 나오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시기에도 어려움 많이 느끼시죠? 자, 그래서 특히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더 대면 접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작은 내과 병원을 갔는데요. 그때 벌써부터 접수를 키오스크로 받더라고요. 물론 큰 대학병원은 키오스크가 기본이지만 작은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 이후로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일상생활에요. 병원용 키오스크 활용법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 터치할게요. 선생님들 6번째 병원 터치하십시오. 병원 키오스크는요. 접수 또는 접수 후에 수납 처방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접수부터 가볼게요. 접수하기를 터치하시고 이때 예전에는 직접 간호사 선생님들께 이름을 말씀하시고 접수를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내 진료 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가지고도 접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앞자리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저처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저처럼 확인 누르셨을 때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 과목을 선택하게끔 나오고요. 또는 특정 과에 가셨다. 예를 들어 내과에 가셨다. 이비인후과에 가셨다. 특정 과를 정해서 가셨다면 증상이나 또는 원하시는 과목별로 물어봅니다. 건강검진을 오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사 오셨는지 이렇게 과에 속해져 있는 특정 증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합병원 나타나 있으니까요. 호흡기 내과, 감기다 하시면 호흡기 내과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나옵니다. 접수 중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기 인원수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접수 중 출력 누르겠습니다. 접수 중 출력 누르고 그 다음 자동으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셔도요. 알아서 첫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접수는 아주 간단하세요. 휴대폰 번호나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진료카드에 있는 진료 번호 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진료를 다 받으셨어요. 마지막 수납과 처방전이 남아 있습니다. 수납 처방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또는 내가 처음에 접수하실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잖아요. 진료비 영수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수납액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카드 하실 분들은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일시불로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IC칩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화면 누르실 필요 없이 선생님들 카드를 꺼내셔서 카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결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카드가 인식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0초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카드 인식이 잘 안 되시면은 다시 꼭 힘을 주셔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결제 완료됐다 라고 하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하기와 수납 처방은 내가 접수인지 수납인지에 따라서 이 메뉴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전화번호나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입력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키오스크 앱을 다양하게 우리가 실습해 보셨는데요. 진짜 중요하신 것은 실제 실생활에서 키오스크 화면을 눌러보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자동화돼서 키오스크가 있는 곳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요. 저랑 연습하신 것처럼 그대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메뉴를 누르셔서 직접 등록을 하시거나 또는 식품을 주문하시거나 티켓을 예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